자, 기부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에서 각각 부위원장을 맡는 가운데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정부 기구를 두겠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박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젠다 정치의 위험성에 대해서입니다. 정치적 수사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없고 성과도 없는 것이 어젠다 정치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후 기대한 만큼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국민 대통합을 말씀하시면서 국민 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금 국민 대통합위원회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범할 때는 마치 대통령께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홍보되었지만 청년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도 귀에 못이 박히게 창조경제를 외쳤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젠다 정치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부채질하고 심화시킵니다. 국민이 정치를 경멸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또한 중요한 시대 과제를 말만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이 의제를 다시 꺼내더라도 국민적 관심을 끌기 힘들어져서 국가적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만든 큰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그럴듯한 어젠다를 내놓고 모양만 내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놓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독일에 가셔서 드레스덴 구상을 발표하고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하는 등 일로 할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여러 위협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해결하고 이 땅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어젠다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한길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의 폭풍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95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에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한 선조들의 선구자적 해안에 깊은 존경심을 받는 한편 이 시대는 과연 선조들의 정신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있는지 반성해보게 됩니다. 안으로는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과 간첩사건 증거 조작, 불통의 리더십 등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밖으로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영유권 주장, 공공연한 군사 대국화와 쟁장 경향 등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 민족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52일 남았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터 기초선거 후보 공고를 시작합니다.
훌륭한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우리 당은 특히 기초단체장 후보 등의 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제 청정배 전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북대까지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또 서울시당은 시당 차원에서 기초단체장 등에 대해서 20% 이상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눈과 기준에 맞는 개혁적인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민생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민생 실정을 평가하고 누가 국민의 고단한 민생을 챙기는 후보인지 정당인지를 선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국민 행복은 공약으로 끝나버리고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고단하기 의지 없습니다. 가계부채 1천조 시대가 됐습니다. 전셋값은 연일 기록을 깨며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복지 공약을 줄줄이 파기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민생경제 활성화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민생 포기, 민생 무능 정권인 박근혜 정부의 민생 성적표를 평가하고 벼랑 끝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민생의 보루이고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민생의 하수꾼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할 민생의 하수꾼인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민생의 보루를 지키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정치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 민생 중심주의 정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당 정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 생활비 경감 등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생 공약을 앞세워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께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 발생했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그리고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성찰과 근본적인 개선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모와 사회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에 대한 끔찍한 학대와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 대책은 참으로 빈 껍데기 대책이었고 지난 11일 정부 여당이 당정협의회에서 내놓은 대책 역시 예방과 재발 방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시급한 핵심 과제로 지적해온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의무자 그리고 교육 예산도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지원 예산 확보 방안도 모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포장은 요란한데 정작 알맹이는 없는 빈 껍데기 축정일 뿐입니다. 이런 면피형 소극적 대응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고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가칭 아동학대 및 가정해체 방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는 우리 사회의 기초이자 근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아동학대 방지 관련 입법부터 그리고 피해자 보호 사법 시스템 정비까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당장의 입법 성과를 내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과 노력에 대한 새누리당의 동참과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의 안보 무능과 대통령의 불감증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과 드레스덴 선언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고 남북관계는 후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군사경연의 전투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 실패한 장소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안보 불안과 안보 무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국민의 신뢰는 엄중한 정세를 헤쳐나가는 기본입니다. 국민은 안보에 무능한 정부, 반성과 대책은커녕 감추기에 급급한 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와 신뢰 구축의 선결 요건은 안보 무능 책임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밀책이라는 사실은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고 면피하는 것은 안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민생 무능에 이어서 안보 무능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국민적인 경고가 있을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민생 무능과 안보 무능 그리고 민주주의 실패에 대한 경고를 6.4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효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 기초선거 공천에 대해서 사실으로서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큰 결정이었습니다. 지금 평가를 해본다면 결과도 잘한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공천을 안 한 것이 아니고 못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고, 특히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알게 된 성과입니다. 또 우리는 당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으로 일체에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불통하고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우리는 국민들에게 이런 걸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나친 비판을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제1야당의 대표 이름을 빗대가지고 그렇게 희화한 나라는 없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하지 않았느냐. 새누리당과 언론에 대해서도 품격 있는 정치를 해달라.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달라. 이런 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언론이나 새누리당도 이런 부분에 자제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전략은 민생선거가 되어야 된다. 이걸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또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지방선거는 항상 현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질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민생에 관한 선거 이 두 가지 투출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폐기, 총대민주화 복지부터 시작해서 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그 안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었고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른 채 만취하고 있습니다. 안보 운영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민생 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 부채를 가지고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그 당시에는 IMF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국가부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은 아주 퉁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국가부채 천조라는 얘기를 해가면서 금방 나라가 불어난 것처럼 공격을 해냈습니다.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지금 현재 국가부채 문제가 지금 그때에 비해서 몇 배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도 천조 이상 늘어났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 안 합니다. 언론도 제기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우리 야당이 이런 문제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지만 이런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야 지지도에 반영되는 것이 이것이 무서워서 지지도가 60% 넘기 때문에 이거 잘못 건너면 우리한테 역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문제 전면적으로 제일 야당이 들고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지방선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은 우리가 정문을 들고 나가고 민생 문제를 같이 투출력 선거로 선거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용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우리 사회에 있는 갈등과 불통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노동자 서민들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생활급여 삭감되고 있고 또 공기업 개혁 등등 구조조정의 공포 속에서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도 모두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행복이다, 창조경제다 등등 와닿지 않는 단어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민 민생은 어디가고 없고 오로지 외교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교를 보아도 대북 문제나 대일 문제 뭐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1년간의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조건 비난하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잘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건 바로 견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실종됐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 당이 박근혜 대통령 친위 부대 역할 외에 제대로 문제 제기,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올바른 주장 단 한 번 없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 줄 세우기, 그리고 야당 공격하기, 이거 외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이런 것들을 확대 부각시키기에 바빴고요. 역시 과거 야당이 해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주변 세력과 여당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럼 이번 6.4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정신이 뭡니까? 통합과 개혁 정치입니다. 이번 공천에 있어서 개혁 공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민생 선거로 치러져서 6.4 지방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그래서 한국 사회의 답답함을 좀 풀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부터 그런 부분에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
6.4 지방선거는 승리해서 한국 사회의 이 답답함을 풀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